네. 오늘 4차 산업혁명과 그것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우리 IT 테크놀로지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인 AI 테크놀로지와 그 응용 분야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미치는 영향과 거기에 따른 어떤 우리의 리스폰스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고찰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차 산업혁명이 이제 주로 이제 증기기관 처음으로 어떤 기계화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18세기부터 19세기 초에 이루어진 혁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가 주로 이제 매스 프로덕션, 대량 생산을 함으로 인해서 이 전기를 이용해서 대량 생산을 그 큰 변화를 가져왔던 시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 산업혁명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디지털 혁명. 그래서 월드 와이드 웹이 이제 들어오고 디지털 컴퓨터가 보편화됐던 20세기 후반에 그걸 이제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이제 한 5년 정도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주로 AI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리고 모든 것이 초연결 상태로 커넥트되는 그런 이제 우리 변화를 특별히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을 보면 키워드가 AI라든가 AI of everything, 로보틱스,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그 다음에 오토노머스 비클, 제네틱, 바이오텍, 나노텍, 이런 형태로 우리가 많은 키워드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이 가장 핵심인 AI를 드라이빙 하는 거는 데이터 볼륨이에요. 사실은 AI가 제가 대학교 입학했을 때부터 벌써 AI라는 것이 그때 막 각광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거의 한 지금 4, 50년을 AI라는 것이 계속 말은 있고 막 사람들이 그때 리스프라는 랭귀지를 써가지고 했고, 저도 이제 과목을 들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프로젝트도 하고. 근데 그 당시에는 데이터가 거의 없다 보니까 무슨 트레이닝을 시키고 이럴 수 있는 영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트레이닝 하기 위한 데이터를 전부 자기가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는 거의 AI 기능이 컨셉만 있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트레이닝을 위한 데이터 볼륨도 엄청나게 커지고, 특별히 지금 거의 보면은 거의 지금 제타바이트 10의 21승 이상의 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제 AI가 실제로 워킹을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결국은 이 커넥티비티, IoT를 베이스로 한 커넥티비티와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이것이 이제 AI로 연결돼서 실제 우리 삶에는 스마트 홈이라든가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자율자동차, AI 로봇, 이제 이런 형태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도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IoT가 모든 디바이스와 컴포넌트를 유무선을 다 통신을 이용해서 커넥트 하겠다. 그래서 초연결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것이든 누구나 어떤 anytime, any place, any path, any service,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가능한 거죠. 어떤 우리가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어떤 프로세싱 된 거를 실시간으로 우리가 엔드 디바이스까지 연결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초연결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 IoT 네트워크가 이제 많이 보는 와이어리스 펜, 6로우 펜이라든가 또 직비, 블루투스, 와이파이, 그 다음에 이제 LTE라든가 셀룰라까지 연결해서 이 모든 네트워크들이 초연결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빅데이터가 결국은 어떤 이 데이터셋이 크기가 일단 많아야 거기서부터 러닝이 되는 거죠.
러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종류도, 컨텐츠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를 리얼타임으로 프로세싱 할 수 있는 어떤 이 속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것이 속도로도 감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벌써 제가 이제 30대 그런 거 일을 할 때도 어떤 일을 하나 하려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거를 프로세싱 하는데 며칠씩 걸리는 프로그램 하나가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 삶에 실제 사용할 수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서버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워낙 스피드가 빨라지고 용량이 커지면서 이런 모든 것을 리얼타임으로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AI가 우리 삶에 확실하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냐 하면 사람은 사실은 어떤 때는 정말 리즈너블한 판단을 하지만 어떤 때는 굉장히 바이어스를 갖고 있어요. 특별히 어떤 특정한 바이어스를 가질 수 있는데 이 빅데이터는 그런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사람마다의 어떤 바이어스 결정이 아니라 정말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항상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장점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은 결국 이제 지금 우리가 우리 이제 저도 그렇고 그렇지만 다 우리가 이제 IT 리소스들, 특히 이제 하드웨어 리소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리소스들을 거의 내가 구입해서 내가 이제 일단 주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었다면 이젠 점점 컴퓨팅이나 스토리징이나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전부 그냥 이제 먼틀리로 빌려서 사용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여러분 서버, 클라우드에다가 이제 여러분 데이터들을 전부 이제 지금 옮겨놓고 있는데 그 데이터량이 많아지면 이제 일정의 먼틀리 피를 내고 이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지 내가 계속 스토리지를 크게 늘려갈 필요가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래서 AI는 결국은 우리가 얘기할 때 일종의 머신이에요, 사실은. 근데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만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인 거죠. 그리고 사람처럼 데이터가 일종의 이제 익스피리언스인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어른 될 때까지 거의 한 30년을 사람은 그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되니까 3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이것은 그 엄청난 것을 데이터로 만들어 놓고 빠른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프로세싱을 하다 보니까 거의 며칠, 요새는 몇 시간 만에 트레이닝이 다 될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이제 엄청나게 지금 이제 발전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인텔리전스를 결국 이제 우리가 줄 수가 있게 됐어요. 특히 패턴을 레코그니션 하거나 널리지를 어큐션 할 때. 그래서 이제 이것이 궁극적에는 자꾸 지금 셀프 임프루빙 하는 시스템까지 가고 이벤츄얼리는 오토매틱 프로그래밍으로.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업데이트할 수 있는 형태까지도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상당히 이슈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챌린지를 일으켰던 게 이제 2016년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구글의 딥마인드 챌린지였죠. 우리 알파고하고 이세돌이 이제 붙었을 때 처음에 이세돌이 굉장히 자신만만했죠. 기까지 지금 프로그램이 뭘 나를 이기냐. 그래서 자기가 이 매치 5번 매치는 자기가 다 이길 거다라고 이제 장담을 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한 번밖에 못 이기고 다 완패를 했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 A가 이 대단하구나 하는 거를 엄청 큰 이 충격을 줬어요. 근데 사실 이때만 해도 말은 알파고지만 그 뒤에 보면은 이 서버와 이 하드웨어가 거의 한 1200대 이상의 하드웨어를 사용을 했고 파워를 치면은 수십 킬로와트를 사용을 했던 거지. 사람의 브레인을 지금 보통 20mW로 쳐요. 15mm에서 20mW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다 그러는데 20mW 파워하고
아니 수십 킬로와트를 써가지고 그 수천 대를 연결해서 파워를 까니까 사실 뭐 게임이 안 됐다고 치죠.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얘네들이 2년 후에 만든 거는 서버 한 대가 실제로는 모든 게임을 지금 이기고 있어요. 지금 그 정도로 급속하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결국은 AI는 인텔리전스를 어떻게 갖느냐? 결국은 우리 사람도 결국은 여러 가지 우리의 오감이라 그러죠. 오감이라고 하는 기관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그걸 분석하고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 컨트롤하는. 거기에 이제 우리는 랭귀지라든가 로지컬한 띵킹,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텔리전스 같은 사람의 브레인을 써 가지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AI는 사람의 이 브레인을 이제 미믹, 소위 말하는 모방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뉴럴 네트워크식으로 만들어서 딥러닝을 시킨. 그래서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구조를 통해서 이제 AI가 결국은 인텔리전스를 갖게 됐습니다. 여기서는 뭐 기술적인 걸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고 이제 그 결과를만 보여드리면 지금 예를 들자면 이제 오브젝트 레코그니션 같은 경우 이제 자율자동차에서 이제 중요한 어떤 오브젝트 물체들을 인식할 때 지금 사람의 디텍션 애큐러시가 약 94.9%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2011년에 이미 96%, 이 딥러닝 기술이 2017년에 97%, 여기서 뭐 0.1%, 0.2% 올리는 게 이제 아주 힘들어진 정도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 딥러닝은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점점 성능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서 딥러닝을 시킴에 따라서 이 성능은 지금 이미 사람의 수준을 넘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딥러닝이 뭐 우선 이런 지금처럼 이미지에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해가지고 자율자동차에 활용하고 뭐 비주얼 트래킹, 그다음에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머신 트랜슬레이션, 로봇, 아트, 뭐 데이터 애널리시스, 그래서 뭐 인베스트나 메디컬 의료 진단, 뭐 리갈 그러니까 법적 이슈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사람의 능력을 다 넘어갔습니다. 뭐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 보면 스마트 홈이 하나 있죠. 이제 혹시 써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인텔리전트 스피커, 이제 아마존의 알렉사라든가 구글에서 하는 게 뭐죠? 그 구글의 AI 스피커. 뭐 그런 걸 여러분이 이제 써보셨으면 얼마나 굉장히 편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스피커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스피커 뒤에 있는 그죠? 빅데이터를 이용한 그 AI 프로그램이 사실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하고 인터페이스가 AI 스피커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서비스 로봇, 집에서의 서비스 로봇도 이제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화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플라이언스, 집안의 그 여러 가지 기기들, 뭐 라이트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스마트폰이나 AI 스피커를 이용해서 컨트롤하고 에너지를 그러면서 에피션시,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람의 이 생활 환경을 훨씬 바꿔주는. 그래서 이제 저도 제 딸 집에 가면 저는 아직 안 했지만 제 딸 집에 가면 이제 저 스피커를 써가지고 뭐 야 뭐 음악 무슨 음악 틀어줘 뭐 야 조명 좀 뭐 무슨 색으로 바꿔 하고 그냥 걔하고 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걔하고도 뭐 퀴즈 게임 합니다. 야 지오파디 하자. 뭐 그러면서 뭐 지가 얘기하면 그 지오파디에 나오는 그 사람 목소리를 똑같이 해가지고 뭐 질문 던지고 답하면 오케이 뭐 correct 뭐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매뉴팩처링. 이렇게 이제 공장에 많은 것들, 자동화를 뭐 프로덕트나 플랜트나 인벤토리 같은 것들도 이제 스마트하게 다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를 보면은 요새 이제 농업도 빌딩 안에서 하고 있죠. 네덜란드에 그 보니까 거의 10층짜리 빌딩에다가 완전히 이렇게 층층이 식물을 이렇게 그 조그만 이렇게 통처럼 해가지고 쫙 흙을 심고 거기다가 식물을 다
심어놓고는 모든 게 자동으로 물과 햇빛과 모든 걸 자동으로 컨트롤하고 수학까지 자동으로 컨트롤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 로봇같이 생긴 놈이 그렇게 그냥 층층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다니면서 모든 일들을 다 하고 있어요. 사람 한두 명이 그 전체를 관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듀케이션도 결국은 이제 뭐 우리가 태블릿을 쓰거나 로봇하고 얘기해서 또는 어떤 버추얼 리얼리티라든가 이걸 통해서 이제 지금 수행을 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 법률, 여러분 이제 법률을 혹시 뭐 경험해 보신 분도 있겠지만, 어떤 일들을 이제 법적인, 내용으로 쓸 때는 이게 달라요. 쓰는 언어나 표현이 다 다른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변호사들이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내용을 그 사람들은 이상하게 말을 바꿔가지고 법적인 용어로 다 씁니다. 근데 그거는 일종의 패턴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은 훨씬 이 AI 로봇 이 프로그램이 변호사보다 훨씬 잘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메디컬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실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의사가 여러분 걸 그냥 이렇게 뭐 손으로 만져보고 진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기계를 써가지고 진단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영상을 찍거나 뭐 무슨 검사를 하거나 이게 다 지금 사실은 기계를 가지고 하고 최종 그걸 보고 판단만 하거든요. 근데 지금 영상 안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조차도 훨씬 AI 소프트웨어가 더 잘합니다. 훨씬 진단율이 높아요. 다만 이제 법적으로 지금은 꼭 의사가 판단을 하게 돼 있는 법 때문에 지금 못하지, 실제로는 훨씬 그 AI 프로그램이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크리에이션까지도 스토리텔링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트, 뭐 음악 이런 거조차도 지금 AI가 지금 들어가서 나름대로 괜찮게 지금 프로덕트를 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일 우리 삶에 급하게 이제 다가온 게 이제 자율자동차인데, 지금 자율자동차의 경우에 보면은 이 전통적인 자동차에서도 사실은 지금 전통적인 자동차 안에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50대에서 보통 10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씩 다 지금 따로따로 컨트롤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지금 IT 프로덕트가 약 35%에서 40%가 IT 프로덕트 값이 비용인데, 이게 이제 전기 자동차가 되면 일렉트릭 AV, 테슬라나 뭐 이런 데 보면 일단 엔진이 바뀌어 버리면 거의 75에서 80%가 IT 프로덕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차는 이 기계가 아니라 IT 프로덕트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율자동차를 준비하는 회사가 IT 컴퍼니들이에요. 구글, 테슬라, 애플 이런 데들이 자동차를 준비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전통적인 벤츠나 BMW, 뭐 현대 이런 데도 이제 당연히 같이 좀 가고 있죠. 이게 이제 벤츠의 F0515 모델인데, 벤츠가 이제 2013년에 이제 리얼 테스팅을 했고요. CES 2010에서 이제 이거를 테스트 드라이브 하면서 어나운스 했어요. 지금 얘네들이 이제 모델을 보면, 아직은 법적으로 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휠은 만들어 놨지만, 실제로 사람이 앞좌석을 뒤로 돌려서 뒤에 있는 사람하고 그냥 얘기하면서 갈 수 있게. 그러니까 거의 지금 휠을 컨트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지금 모델이 테스트 이미 끝났어요. 물론 이제 가끔 한두 번 사고가 났었죠. 그 다음에 이제 현대도 뭐 아이오닉이라 해서 지금 테스트 드라이브를 이제 CS 쇼에서 계속 했었고, 지금 2011년에 이제 커머셜을 내놓겠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인트 벤처를 얼마 전에 그 어나운스 했죠. 미국에다가 $4 빌리언 짜리 조인트 벤처를 냈는데, 그걸 통해서 2022년에는 그 회사에서 이제 커머셜을 비클을 내놓겠다 어나운스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처음에 시작은 구글이 했어요. 네, 구글이 처음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2009년에 시작을 해서 네바다에서 이제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테스팅을 했는데, 거의 뭐 150만 마일 이상의 이제 드라이빙을 하면서 한 20번 정도 사고가 있었지만, 셀프 폴트, 자기의 실수에 의한 건 한 번이고, 나머지는 이제 옆에서 다른 사람이 와서 박은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때만 해도 이 위에 라이다라고 스캐닝, 360도 스캐닝 라이다를 달았는데 이때 2009년, 10년만 해도 이 라이다 값이 1억 원이었습니다. 지금 근데 이 라이다 값이 100만 원, 200만 원 떨어졌어요. 지금 웨이모 프로젝트라 해서 이제 새로 이제 조그만 자회사를 하나 만들었죠. 여기도. 그래서 이제 지금 라이센스를 얻어가지고 지금 피닉스에서는 이미 커머셜하게 카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애플이 사실 스티브 잡스가 제일 원했던 드림은 아이카예요. 그래서 계속 오래전부터 얘네들이 이제 그 렉서스 카에다가 자기네 기술을 장착해가지고 테스트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다시피 애플처럼 생겼죠. 아이카. 그래서 이제 컨셉 카인데 결국은 여기도 이제 이런 식으로 내놓겠다. 근데 이제 지금 얘네는 필요 없는 걸로 내놓겠다. 아예. 그러려면 이제 법적 규정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 규정이 이제 바꾸는 걸 지금 시도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필요 없이 자기들은 완전한 자율자동차로 내놓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플라잉카가 벌써 이제 올해 벌써 시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게 돈 많은 사람들의 이제 토이죠. 지금은 이런 식으로 세계 회사가 뭐 한 3,000m의 상공을 날르고 한 160km에서 한 300km 정도 시속으로 하는데 지금 한 40만 불에서 50만 불 정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아직은 100m나 200m 런웨이가 있어야 돼요. 런웨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년에 벌써 내년이나 내후년에 버티컬 테이크오프, 버티컬로 이륙하고 버티컬로 랜딩하는 차를 내놓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집 앞마당에서 떠서 자기 회사 옥상에 내려다 놓을 수 있는 거죠. 또는 뭐 이렇게 어떤 그 스테이션 꼭대기 같은데 이제 옥상에서 내려서 바로 연결할 수 있게. 자, 이제 AI가 이렇게 여러 면에서 사람의 그 기능을 보다 뛰어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의료, 메디컬 이그잼에서 보면 휴먼 닥터의 그 이 진단 그 정확성이 86% 정도인데 AI가 지금 90%를 넘어갔어요. 또 인베스트 쪽에서 보면 지금 이제 그 이 투자 쪽에서 사람 이제 경쟁을 했어요. 그래서 한 1년 이렇게 기간을 두고 경쟁을 했는데 제일 잘한다는 사람 인베스트를 했을 때 6 내지 7% 그룹이었는데 AI가 9에서 10% 정도 연 수익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오브젝트 디텍션은 당연히 넘어갔고요. 지금 문제는 2030년에는 어떤 컴퓨터가 이 휴먼 레벨의 인텔리전스에 거의 당도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45년이 되면 이 컴퓨터 하나가 휴먼 인텔리전스의 모든 총합, 인간의 모든 널리지의 총합을 넘어갈 것이다. 그걸 이제 싱귤레리티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죠.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AI가 이제 우리 삶에 엄청나게 이제 지금 다가오고 있고 그 임팩트가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렇게 융합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삶에 새로운 많은 기술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텔리전트 로봇이라든가 IoT, 그 다음에 자율자동차, 3D 프린팅, 뭐 이런 내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일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컴이 점점 이렇게 약간씩 평준화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의 사이버 AI 로봇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삶이 바뀌어갈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러다 보면 휴먼 어떤 아이덴티티, 사람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도덕적인 이슈, 도덕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재디파인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지금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AI가 어떻든 우리 사람이 하는 많은 일들을 지금 대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물론 우리가 일하는 시간이나 일의 많은 것들을 이제 물론 이렇게 좀 줄일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 AI가 갖는 장점은 얘네는 24시간 일해도 전혀 피곤하지 않다. 그 다음에 뭐 365일 휴일 없이 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팩토리, 컨스트럭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 다음에 거의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다가 피곤하면 실수도 하고 뭐 문제가 있지만 얘는 실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어떤 오토메이션의 좋은 점은 있지만 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퍼스널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이제 사실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AI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특정이나 성격을 알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커스터마이즈된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든 IoT를 통해서 모든 게 가능하고 뭐 셀프 러닝이라든가 크리에이션도 이제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네거티브한 임팩트죠. 지금 이제 맥켄지에서 내놓기는 결국 AI가 돼서 2030년 정도 되면 거의 우리 인간의 잡의 58%에서 60%가 오토메이션 될 것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정도의 부담은 아니겠지만 이거보다 어느 정도 포션은 잡이 사라지는 거죠. 인간의 잡이.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컬처럴하게 소셜하게 어떤 문제점인지 계속 근데 이것이 점점 가속화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우선 그 미래학자 중에 그 이 마틴 포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마틴 포드라는 사람이 2015년에 쓴 Rise of the Robot 이게 이제 2015년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래서 이 AI로 인한 변화 그리고 이 잡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생기는 이 영향이 점점 억셀러레이션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2030년에 뭐 50% 60% 없어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계속 억셀러레이션 되는 그거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이 책에서 언급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앨런 머스크 테슬라하고 스페이스 X 프로그램의 CEO인데 AI를 일종의 그 위협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악마를 불러온 거나 마찬가지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악마를 지옥에서 꺼내온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AI가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유익한 방향으로 개발하는 그 비영리 연구 기업을 창업을 했어요. 오픈 AI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에서 AI를 유용한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을 좀 대응을 해야 될까? 일단 우리가 그렇다고 뭐 여기에서 빠질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우리도 결국은 인텐시브한 R&D를 계속 우리도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이 인텐시브 R&D 가되 좋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텐시브한 R&D를 해야 되고 이거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 삶에 적용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제 시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 AI를 이용해서 이거를 나쁜 방향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이 항상 나타납니다. 여러분 월드와이드 웹도 원래는 시작이 뭐예요? 물리학자들 간에 대량의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서로 정보를 교환할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7, 80%는 전부 폭력물하고 음란물이 그 컨텐츠를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동일하게 이것도 계속 이거를 나쁘게 사용하려고 하는 그리고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는 쪽으로 쓰려는 사람들이 항상 나타나고 특별히 이것이 이제 셀프 프로그래밍을 하는 단계까지 만약에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컨트롤을 넘어가는 겁니다. 휴먼의 컨트롤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 왜 여자 예쁘게 소피아라고 예쁘게 여자처럼 만들어 놓은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한테 쇼업을 했죠. 그런데 이제 누가 물어봤어요. 그 소피아한테 너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게 죽이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이 프로그램,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얘가 갑자기 그 일을 하는데 너무 황당한 거지. 지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얘기처럼 AI로 인해서 이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뭐 잡이 사라지고 또 그걸 잘못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럴수록 어떤 선한 마음, 사람들 속에 선한 마음을 계속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건전한 가치관을 사람들이 갖도록 그렇게 이제 어떤 우리가 무브먼트도 필요하고요. 어떤 교육에도 이제 오늘 우리가 이슈가 많은 교육에서 결국은 이런 문제들을 다뤄서 사람들이 어떻든 이 모든 것을 좋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교육과 이런 것이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커먼 센스로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서 질의응답 질문 있을까요? 네. 인공지능 AI를 오퍼레이션 할 때 네. 최상위층의 어떤 이런 윤리적인 어떤 그런 로직을 심어서 저희 이제 미션에 관련된 겁니다. 그런 것들을 심어서 저런 폭력이나 다른 쪽으로 가는 거를 사전에 법적으로 승인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걸 이제 지금 시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IEEE라고 이제라고 이제 전 세계 전기전자 그 협회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AI 시대에 이제 그 윤리, 새로운 윤리와 우리가 개발자로서의 어떤 윤리 규정, 뭐 강령 같은 것도 이제 만들어서 지금 배포를 하고 있고 그러긴 하는데 문제는 이걸 법적으로 지금 만들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좋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항상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떤 이 사람 속의 욕심, 돈에 대한 욕심이라든가 어떤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욕심 때문에 항상 보면은 그 윤리대로 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일 좋은 거는 정말 우리가 무브먼트에선 법적으로 그런 걸 집어넣어서 모든 AI 프로그램 안에 그런 윤리적인 어떤 디시전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람하고 경쟁하지 않도록 어떤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만들어 가려고 아까처럼 연구소도 만들고 지금 이제 자꾸 외국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무브먼트를 만들고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IEEE가 원래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기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금은 이제 그 강령을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권고하는 정도이지. 근데 이제 그거를 법적으로까지 가도록 그래서 이제 자꾸 지금 프레셔를 넣고 있죠. 그런 식으로. 네, 혹시 뭐 다른 네, 고맙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면 발표해 주신 김재석